오늘 고등부 영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등부 영어, 중등 영어에서 고등 영어로 넘어올 때 가장 큰 핵심은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기존의 중학교 때에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시험을 봤다면 이제 고등학교 시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정해지지 않은 광대한 범위에서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시험 문제를 풀 때 긴장감이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더 좋지 않은 점수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학교 내신 교과서만으로 단어를 부분을 암기를 하고 교과서 지문, 중간 고사다라고 하게 되면 1, 2, 3단원 정도의 분량의 지문을 외웠다라고 한다면 수능 시험 같은 경우 전체 과학, 사회, 문화, 예술 다방면의 지문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 점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습들이 필요하냐? 먼저는 우선 단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존의 중학교 단어들을 암기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고등 단어만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는 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운 단어만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독해를 잘하는다라고 하는 건 착각이다라는 거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이지만 혹시나 중학 단어들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중학교 단어부터 좀 차근차근 채워갈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 또한 단어는 오랜 시간 동안 암기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놓는다면 까먹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꼭 단어장 한 가지를 샀다라고 해서 내가 1번부터 3000개까지 단어를 외웠다라고 했으면 한 학기가 끝나도 그 책을 바꾸시는 것보다는 그 책을 적어도 5회독에서 10회독까지 반복해서 암기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단어가 해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의고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신만으로 대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내신만으로 대학교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수능 공부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체 45개의 문항 중에 17개의 듣기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다 독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해진 70분 안에 내가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학생들한테는 압박감으로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요. 처음 모의고사를 봤을 경우에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답을 다 체크하지 못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문제는 보지도 못하고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킹 또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반복적인 모의고사 풀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시간도 맞춰줬고 그리고 내가 반복적인 연습이 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내가 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좀 잘한다라고 하는 강점과 약점을 좀 파악해서 그 중에서 강점인 부분의 문제들은 실수하지 않게끔 체크를 해야 되겠고 약점인 문제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글의 흐름과 알맞지 않은 문제를 찾으세요 라고 하는 독해 지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문들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맨 첫 줄부터 마지막 줄 보기가 있는 데까지 쭉 읽어내면서 그냥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이 맞아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만 확인하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주제문을 찾아서 그 주제문과 각각의 보기들을 연결해서 그 각각의 보기들이 주제문과 연결되지 않는 보기를 찾는 게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약점과 강점을 찾아서 풀어내는 방법을 좀 반복적으로 연습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갖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내신과 수능이다 라고 하는 걸 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늘 강조하고 싶은 건 전범위적으로 광범위한 내용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시고 그걸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제가 수능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이제 수능은 한 번으로 내가 그 대학교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준비라고 하는 걸 철저히 해서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럼 내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근데 보시다 보면 제가 수능이라고 하는 애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수능이다라고 하는 애를 공부했었던 친구는 이 내신 준비다라고 하는 애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수능 준비로 광범위한 문제를 풀던 친구가 내신 문제를 푸는 거는 훨씬 더 쉬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굳이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당연히 내신 준비는 해야 되긴 하겠죠.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부분들의 단어를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 안에서의 지문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본다라고 하는 부분 그 정도로 내신 준비를 한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내신 준비만 하던 친구가 반대로 수능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푸는 건 어려움이 굉장히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항상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 정도만 혹은 지문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문제를 맞춰서 고득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 학기의 시험이 점수가 안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 그 친구가 수능을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나는 정해진 범위에서만 공부했는데 이제 어떻게 광범위한 공부들을 할까라고 하는 데에서 당연히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먼저는 수능 위주의 모의고사 문제, 다양한 광범위한 문제들을 풀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내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능 준비에 광범위한 문제들이 내신 문제들까지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점이 단어 암기, 그러니까 어휘 부분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휘를 암기하는 거, 단어를 암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고 고된 일이라서 많은 학생들한테 상담할 때 어떤 게 제일 어렵냐라고 하면 전 단어 암기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라고 하는 대답을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그 단어들을 좀 쉽게 외우거나 혹은 좀 더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을 통해서도 많이 적용을 해보고 저 스스로도 한번 적용을 해봐서 얻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단어라고 하는 애는 당연히 한 번 외워서는 한 번 봐서는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봐준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물론 내 학년에 맞게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서점에 간다. 그래서 내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중1 단어를 산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내가 어떤 단어를 봤는데 그 단어장에 너무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단어장을 사왔을 때 이걸 외우고 싶은 마음이 안 들거든요. 당연하죠. 왜냐, 나는 초등학교 단어가 비어 있어서 그 중등 단어를 외울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학생인데 아직 초등 단어들, 너무 쉬운 단어들까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초등 단어 외워도 괜찮아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고등학생인데 중학 단어가 비어있다. 근데 저 당장 수능 봐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중학교 단어 봐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반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부분을 비우고 간다라고 했을 때 우선은 단어는 암기했지만 나중에 문장 안에서 그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가장 쉬운 단어들이 빠져있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려운 문장, 어려운 지문이라고 한다라고 해도 그 지문 안에 모든 단어들이 다 어려운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쉬운 단어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순차적으로 어려운 단어로 넘어가 준다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단어를 외울 것인가 라고 하는 범위를 선정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어떻게 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를 암기할 때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모든 누구한테나 다 옳은 방법이에요 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거의 모든 학생들한테 효과를 봤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단어장 하나를 좀 선택을 해주세요. 단어장 하나를 가지고 적어도 5회독에서 10회독까지 본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단어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 우리의 단기 기억력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1회독만으로, 그러니까 1번부터 마지막 끝까지 한 번 보는 것만으로는 1번 보고 나서 마지막 끝에 번호를 보고 나서 다시 앞부분을 보면 그래서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한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한 번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사람을 반복적으로 3번, 4번, 5번 여러 번 봤어요. 그러고 나면 저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라고 하는 게 좀 매칭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단어를 암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범위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단어를 반복적으로 외워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에서 100까지의 단어를 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에 100단어씩 암기를 해서 끝까지 한 바퀴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외운 것 같진 않은데요? 라고 한다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여기 끝까지 돌아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회독을 할 거니까 대신에 2번째 회독이다 라고 하는 데에서는요 개수를 좀 늘려주세요. 내가 처음에 100개를 외웠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처음에 1번부터 120개를 외우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회독을 조금 더 빨리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서 나는 무조건 1번부터 100번까지 1시간 동안 외우겠다 라고 한다면 사실 앞부분만 보고 끝에 부분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100번까지 외우겠다라고 하게 되면 10분 단위, 15분 단위로 구간을 나눠서 반복을 해주시는 게 1번부터 100번까지 한 번씩은 적어도 다 보고 테스트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단어를 암기를 해주시면 기존에 그냥 무조건 눈으로만 보거나 혹은 말로만 입으로만 움직여봤던 단어 암기 방법보다는 훨씬 더 잘 암기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단 1회독을 했을 때에는 역시나 기억에 남는 건 한 20%, 30%밖에는 없을 거예요. 2회독, 3회독이 넘어가면서 이거 조금씩 외워지는 것 같네? 라고 하는 느낌이 들 거니까 절대 1회독에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2, 3회독 이상을 진행을 해보시면 이제 어려운 단어장을 암기하는 데에도 좀 두려움이 사라지실 것 같습니다.